안녕하세요 여러분. 오늘은 많은 부모님들 또 어른분들까지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설소대 단축증 혹은 텅타이 그리고 그 치료인 설소대 절제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혹시 주변에서 혀가 짧아서 발음이 안 된다, 혀가 바닥에 묶여 있어서 말을 잘 못한다,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? 사실은 여기에는 잘못 알려진 부분도 많고 정확히 알아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. 오늘은 재미있게 그리고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. 1. 텅타이란? 먼저 텅타이 혹은 설소대 단축증이란 뭘까요? 혀 아래쪽을 보면 얇은 막 같은 게 있죠. 그게 바로 설소대입니다. 혀와 바닥을 연결해주는 띠 같은 조직인데요. 이게 너무 짧거나 두껍거나 앞으로 붙어 있으면 혀의 움직임이 제한됩니다. 이 상태를 흔히 혀 묶였다고 해서 텅타이라고 부르고 설소대 단축증이라고도 합니다. 쉽게 말해서 혀가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고 묶여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. 일상생활에서 생기는 문제들. 그럼 텅타이가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? 첫 번째, 아기의 수유 문제. 아기 때는 젖을 빨아들이는 힘이 떨어져서 모유 수유가 힘들거나 젖병을 잘 못 바는 경우도 있습니다. 두 번째, 발음 문제. 아이열은 혀가 위로 잘 안 올라가니까 리을, 시옷, 지읒 같은 발음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.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. 모든 발음 문제가 텅타이 때문은 아니다. 발음은 혀의 길이보다는 혀의 사용 습관, 말하는 방법이 더 큰 영향을 줍니다. 그래서 텅타이가 있어도 발음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. 세 번째, 구강위생 문제. 어른 혀가 잘 안 움직이면 윗니 아랫니 음식물 찌꺼기를 잘 못 닦아내고 치석이나 입냄새가 생기기 쉽습니다. 네 번째, 턱과 치아의 발육에 영향. 혀가 구강조에 묶여 있는데 얼굴 크기에 비해 크면 주걱턱의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. 혀는 치아 배열과 악골 성장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근육인데 혀가 낮게 위치하면 위턱 발육이 충분히 안 되고 상대적으로 아래의 턱을 밀어내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. 즉, 주걱턱의 위험 인자 중 하나로 거론되기도 합니다. 다만 이것만으로 주걱턱이 생긴다고 보기는 어렵고 유전, 구호흡, 설소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. 다섯 번째, 수면무호흡증의 영향. 설소대가 짧으면 혀가 앞쪽으로 잘 나가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혀가 구강 바닥에 낮고 뒤쪽으로 위치하게 됩니다. 이렇게 되면 혀가 기도를 넓게 유지하지 못하고 수면 중에 기도가 쉽게 좁아져 코골이, 수면무호흡증이 생길 수 있다는 보고가 있어요. 여섯 번째, 기타 불편함. 혀로 아이스크림을 핥거나 윗입술을 잇는 게 힘들다거나 심한 경우엔 노래, 악기 연주할 때도 불편하다고 호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. 3. 잘못 알려진 점 정리. 여기서 정말 많이 오해하는 부분을 짚고 넘어갈게요. 혀가 짧으면 발음을 무조건 못한다. 사실은 아닙니다. 발음은 혀 길이보다 언어 습관과 훈련이 더 중요해요. 그래서 수술을 했다고 발음이 100% 교정되는 건 아닙니다. 경우에 따라서는 언어 치료와 발음 연습이 꼭 필요할 수 있어요. 설소대는 무조건 잘라야 한다. 그렇지 않습니다. 아기가 젖을 잘 먹고 아이가 발음도 잘하고 성인이 구강위생이나 수면 위생에 불편이 없다면 굳이 수술 안 해도 돼요. 정리하면 실제로 구강위생이나 코골이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불편이 있거나 발음 치료에 도움이 될 때 수술을 고려한다가 맞는 표현입니다. 4. 수술 방법. 이제 설소대 절제술, 즉 텅타이 릴리스에 대해 설명드릴게요. 수술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. 첫 번째, 간단한 경우 아기, 어린아이. 보통은 국소 마취를 하고 작은 가위나 레이저로 설소대를 잘라줍니다. 출혈은 거의 없고 몇 분 내에 끝나요. 아기들은 모유 수유하면서 지혈하기도 합니다. 두 번째, 복잡한 경우 어른, 두꺼운 설소대. 국소 마취 후 설소대를 절개하고 설소대와 연결된 혀 구조물도 잘라줍니다. 혀가 길어지는 갈지자, 봉합을 합니다. 중요한 건 단순히 잘라내는 게 아니라 혀가 늘어나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목표라는 거예요. 수술 후 관리. 처음 며칠은 약간의 통증, 불편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. 혀 운동을 꾸준히 해주는 게 중요해요. 예를 들면 혀를 위로 올리기, 좌우로 움직이기 같은 스트레칭. 발음 문제가 있었던 분들은 언어 치료와 함께 가면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. 또 협소대 제거술.
설소대 말고 협소대도 문제가 될 때가 있어요. 협소대가 두꺼우면 치아 사이가 벌어지는 원인이 됩니다. 협소대가 잇몸에 너무 가깝게 붙으면 잇몸이 잡아당겨져서 치아 뿌리가 드러나는 치은 퇴축이 생길 수 있습니다. 협소대가 두껍거나 위치가 낮으면 틀니를 끼울 때 계속 걸려서 아프거나 잘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런 경우는 설소대와 비슷한 방법으로 제거해야 해요. 자, 오늘은 텅타이, 설소대 단축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. 정리하면 텅타이가 있으면 수유, 발음, 구강위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. 하지만 발음 문제는 꼭 텅타이 때문만은 아니다. 수술은 간단하고 필요할 때만 진행하면 된다. 혹시 아이가 발음을 잘 못하거나 성인이 혀로 인해 불편하다고 하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꼭 치과나 소아과, 이비인후과에서 상담 받아보세요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. 여러분의 혀 건강 제가 응원합니다. 지금까지 테이 오럴 서절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